일항학교는 기독교육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다음 세대를 신앙과 학습이 균형 있게 성장하도록 교육하고 있습니다. 일항학교는 중고통합 6년 과정 안에 하나님과 이웃과 흙을 사랑하자라는 태도가 삶에 전반적으로 나타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매일 아침 큐티와 예배 및 각종 기도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경, 창조과학 수업을 통해 참 진리를 깨닫고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을 깨달아갑니다. 기숙사와 공동체에서 더불어 사는 생활을 통해 이웃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태도를 지니고 이 땅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을 배웁니다. 노작 실습과 모내기 등의 활동을 하며 수고하고 땀 흘리는 경험의 소중함과 결실의 기쁨을 맛보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꾸고 다스리는 사명을 이뤄나갑니다. 기본 교과에서도 이러한 삶의 태도가 자연스럽게 녹아들도록 수업을 하며 기본 교과 외에도 독서, 토론, 인문교양, IT 수업을 통해 지성과 실력을 겸비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기초를 다집니다. 특활반과 동아리 활동은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치고 진로에 대한 탐색의 기회를 갖게 합니다. 일항학교는 각 학년 정원 15명 내외로 규모 있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그러므로 학생들과 교사가 더욱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학습 및 진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데에 목적을 두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항학교. 하나님이 만드는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학습과 신앙의 균형을 이루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장하길 소망하는 학생들을 기다립니다. 일항학교를 클릭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는 일항학교 입금장 이혜경입니다. 일항학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임을 실천하는 모든 학문과 삶의 기초를 성경 위에 세우는 기독학교입니다. 모든 성품과 학문의 과목을 성경에 기초하여 하나님과 이웃과 흙을 사랑하는 영성훈련을 힘써하며 그와 함께 노동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균형 잡힌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교육합니다. 또 일항학교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교사들 또한 학생들과 한 마을 안에서 삶의 터전을 이루고 있고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한 교과 수업과 학생 개인을 위한 학습과 생활 지도를 하며 신앙의 선배로서 또한 삶의 멘토이자 대리 양육자로 삶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인격과 실력을 갖춘 교사들이 무엇보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영혼의 가치를 가장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교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학생들을 맡길 수 있습니다. 한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한 마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속담처럼 일항학교는 교육마을로 모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기독교육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는 학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일항학교에 보내십시오. 이 아이들이 주님의 온전한 제자로 잘 성장하도록 우리 모든 일항 공동체 식구들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될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일항학교는 계속해서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겠습니다.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함께 기대하는 여러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에게 일항학교는 두 번째 집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6년째 지금 일항학교에서 살고 있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집보다도 편한 곳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에게 일항학교란 쉼터 같은 곳입니다. 때로는 공부도 하고 놀고 봉사도 하면서 아름다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힐링의 장소입니다.
1학학교는 제게 그리나 학습입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항상 함께하고 또 자연의 이치를 배우기도 하고 직접 농사지은 신선한 음식들을 먹으며 수학의 기쁨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에게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작년이었나 홈커밍 데이를 했는데 그때 이제 못 보던 형들이랑 누나들 또 볼 수 있고 또 다 같이 운동회를 오랜만에 할 수 있어서 그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1학학교는 본교와 파송생들이 끊임없이 교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하는 행사들도 있고 간혹 오셔서 대학이나 사회에서 경험한 것들을 알려주시고 또 상담도 해주시는데 이러한 것들이 가장 기억에 남고 또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 하나만 꼽으라고 하면 필리핀에 갔다 온 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필리핀에 가면은 날씨도 덥고 환경적으로나 기후적으로나 정말 짜증나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때 처음에 필리핀에 갔을 때 하나님께 불평을 정말 많이 했어요. 왜 나한테 이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주시는가. 근데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 역경과 시련과 고난을 주시는지 알겠더라고요. 그 이유는 제가 그때까지 그런 힘든 걸 겪지 않았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삶을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러한 힘든 환경들을 허락하시고 역경과 고난을 제게 겪게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좋은 친구들과 좋은 선생님들께서 저를 계속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신 것 덕분에 제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1학교를 다니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모내기였는데요. 모내기를 하면서 처음으로 하면서 많이 느낀 것도 있고 과업의 중요성을 알게 된 그런 시간이고 또 공동체원들과 함께 좋은 시간이어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제가 7학년 때 1학교에 입학했을 때는 저는 저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적인 아이였습니다. 그러나 지속되는 선생님들의 충고와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친구들의 도움으로 또한 작년에 제가 삼기매장을 이렇게 섬기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는데요. 그 배움에는 나 혼자 살아가는 것이 사회가 아니라 이 세상은 함께 살아갈 때 비로소 그 가치를 다할 수 있다는 그 뭔가 기독교 가치에 중심되는 그런 것들을 배워갈 수 있었습니다. 제가 1학에서 배운 건 섬김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제 제가 10학년, 11학년 이제 부사장, 사장으로 섬기면서 저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배운 것 같습니다. 1학교를 추천하자면 그 이유는 공동체원들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24시간 붙어 있고 또 서로 많이 배려해주고 도와주면서 더욱더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고 또 선생님들과는 24시간 붙어 있어서 더욱더 특별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서 저는 공동체원들을 추천합니다. 일단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먼저 1학기에서는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또 청소도 하고 이런 경험들을 통해 생존력을 기를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 떨어지든 생존할 수 있는 강한 생존력을 배울 수 있고 또 선생님들과 이제 더 깊은 교제를 통해 저희의 마음을 나누고 또 다양한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1학교를 추천합니다. 민족사관학교와 서울대학교가 대한민국의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있다면 저는 저희 1학교는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고 육성하기 위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잠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저는 1학교가 이 가치에 딱 부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학생들에게 공부와 또한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학생들을 예수님의 바른 제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행복 충만하세요. 저는 1학교 교사 주리환이라고 합니다. 1학교에서 국어 교과를 맡고 있고 지금은 12학년 담임과 진로연구부 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1학교 경호부 교사 김은숙입니다. 1학교에 가장 많이 문의하시는 것 중 몇 가지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1학년학교는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서 관련 법령에 근거한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인가받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1학년학교의 교육에 문제가 있거나 한 것이 아닐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1학년학교가 비인가를 유지하는 이유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이유입니다. 인가를 받게 되면 성경 및 선교, 교과 등 1학년학교가 자랑하는 또 1학년학교의 가치관을 드러내는 교과 과정을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는 약간의 불편함을 감수하더라도 비인가를 유지하고 있으며, 차후에 또 국회에 입법된 대한교육기관법과 관련하여 공식적인 교육기관과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관련 기관에서 심사를 나오셔서 학교를 둘러보고 가시면서 1학년학교 같은 학교는 공교육 중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 1학년학교의 설립 정신은 하나님과 이웃과 흙을 사랑하자입니다. 이를 모토로 성경적 세계관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양육하기 위해서 신앙훈련과 더불어 인성교육, 그리고 지적 성장을 위해서 교과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체 교육 과정은 6년으로 20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따라 공교육 학교와 같이 기초 영역, 탐구 영역, 예체능, 생활교양 영역의 수업을 하고 있고, 특별히 성경, 노작 실습, 창조학, 컴퓨터 활용, 독서, 성경 한자, 인문교양과 같은 1학년학교만의 특성화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는 이에 더해서 선교와 일본어, 토론 수업을 하고 있고, 11학년부터 12학년까지 논문 수업을 통해서 졸업 전에 소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중등 과정에서는 구원의 서정을 배우며 개인별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필요시에는 고등 과정에서도 개별적으로 선생님들이 따로 시간을 내어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품 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함양하고, 고등부 과정에 시행되는 선교 수업을 통해 선교의 하나님을 배우고, 성경이 선교에 관한 책임을 더욱 깨닫도록 미션 퍼스펙티브즈를 교재로 하고, 선교의 역사적, 문화적, 성경적 기초를 배우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학교의 특색 수업인 노작 실습 수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자연에서 누리는 정서적 안정과 땀 흘리는 수고로 맺는 결실의 기쁨과 보람, 함께 협동하는 힘의 소중함과 위대함, 자연을 운영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그 속에서 배우는 겸손함, 이 모든 것을 노작 실습을 통하여 배우고 성장하고 있습니다. 교사들도 학교 내 사택에서 생활하면서 학생들을 섬김으로 양육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생활을 통해 섬김과 배려의 성품을 기르고 기독교 정신의 사랑과 섬김의 가치를 배워서 기독인으로서의 바른 세계관을 정립하게 됩니다. 1학년학교는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335 교사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하는 라면데이와 원한다면 언제나 교사와 학생이 1대1로 만나서 평소에 나누지 못한 마음속 이야기를 나누며 기도의 동력 관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1학년학교는 정규 과목으로 창조과학 수업을 하는 국내 유일의 중고등학교입니다. 이 시대의 진화론은 사실 우리 모든 생활 영역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성경을 사실로 믿고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세상은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꾸준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학생들이 진화론의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기독인으로서 올바른 과학 지식과 성경적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교육인 줄 알고 마음을 다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인해 지금은 잠정 중단 상태에 있습니다만 9학년은 1년 동안 필리핀 분교에서 생활하며 선교의 실제적 훈련을 합니다. 노숙자 햄버거 식사 봉사라든지 소록윤희 한센인 마을 봉사 등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여 왔습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인 선교사님과 현지 협력 선교사님들 그리고 본교회에서 파견된 교사들을 통해서 영어를 공부하고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랑학교 학생들은 검정고시를 통해 대학에 진학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검정고시를 통한 대학 진학 방법에 대해서 정보가 없으시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대학교를 진학하는 방법은 수시와 정시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랑학교는 이 가운데 수시에 집중해서 대학에 진학하고 있고 수시에는 고등학교 내신 성적이 필요합니다. 저희 이랑학교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이랑학교 자체 내신으로 이루어진 이랑학교 생활기록부와 검정고시 성적을 통해서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이랑학교 생활기록부는 대학에서 점수를 내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생활기록부에는 학생들의 지난 3년간의 생활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교들에서는 학생에 대해 평가하기 위해서, 학생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서 이 생활기록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활기록부는 특히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의 경쟁사회에서 자라는 학생들과는 다른 또 이랑 학생들만의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이 잘 나타나 있고 이를 통해 이들을 길러낸 이랑 학교의 교육적 가치관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실제 검정고시가 대학 진학에 어떻게 사용되는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전주에는 이제 거점 국립대학교인 전북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데요. 이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수시 모집 인원의 전체 66% 인원이 검정고시로 지원이 가능할 만큼 검정고시에 대하여서 굉장히 후한 학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학의 모집 요강을 살펴보시면 이러한 문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와 동등한 학력 소지자는 지원 가능합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적혀 있다면 검정고시로도 지원 가능한 대학임을 나타내고 현재 대한민국 대부분의 대학교는 이 문장을 적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검정고시로 지원이 불가능한 학교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검정고시의 각 과목별 점수는 교과 성적으로 산출이 가능합니다. 저희는 이것을 비교 내신이라고 부르고요.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는 검정고시 평균 성적이 95점 이상일 때 내신 2등급에 달하는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내신 2등급이라고 한다면 전체 인원을 100명으로 잡았을 때 4에서 10등 정도 하는 점수이기 때문에, 등급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수하고 높은 학생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이제 열매들을 통해 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우선 확인 가능한 표는 지금 보시는 표는 올해의 열매입니다. 4월과 8월 두 번에 걸쳐서 검정고시를 치렀고요. 그 검정고시 가운데 전 과목 만점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확인 가능하시는 것처럼 대부분 상당히 높은 평균 성적을 받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적들을 통해서 올해에도 대학 지원을 할 때, 진학 지도를 할 때 학생들이 가고 싶은 학교, 학생들이 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이루어가고자 하는 꿈을 이룰 수 있는 학교들의 대부분 무리 없이 지원이 가능했고요. 작년도 또 재작년도 결과를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처럼 대부분이 우수한 성적으로 각각의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에는 장학생들도 여럿 있고 다른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합격했지만 본인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서 다른 학교로 진학한 학생들도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정고시를 이렇게 강조하다 보니 검정고시만 가르치는 학교가 아니냐, 이런 학교는 검정고시만 치면 끝이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검정고시를 중요하게 보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검정고시만 가르치는 학교는 절대로 아닙니다. 학생들이 검정고시에서 높은 성적을 받는 것은 검정고시 집중 교육으로 인한 결과가 아니라 저희가 늘 학생들에게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할 것을 가르치고 있고 생활 태도적인 분야를, 생활 태도적인 부분들을 저희가 가르치다 보니 학생들이 성실함으로 또 정직함으로 자신들의 삶에 임하면서 나타나게 된 결과임을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1학교는 학생들의 진로 지도에 큰 힘을 쏟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학생들과 이루어지는 진학 상담을 통해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1학교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작은 학교라는 것입니다. 한 학급의 학생 숫자가 12명 내외이기 때문에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관심을 쏟을 수가 있고, 특별히 또 이를 통해서 담임 선생님과의 생활, 학습, 신앙, 진학 및 진로 등의 다양한 주제의 상담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달란트를 발견하기도 하고, 또 자신의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이 이외에도 또 자기주도 활동의 일환으로 동아리와 특별활동 시간이 있는데, 이 같은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학생들에게 부어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개발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시간으로, 학교에서도 재정적 지원을 비롯해서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응원하고 있는 활동들임을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올해 고3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자기소개서 내용의 절반 정도가 동아리와 또 특별활동의 내용이었음을 감안해 본다면 이를 통한 진학, 진로, 지도가 매우 유용함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분기별로 이루어지는 진로, 진학 특강입니다.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시간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좀 올해는 많이 부족했고 올해는 많이 어려웠지만, 작년이나 또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분기별로 이런 특강들이 자주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진로와 진학을 지도할 수 있었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또 삶의 경험과 관점, 또 기회들을 저희가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특강 시간을 통하여서 학생들이 자극을 많이 받게 되고, 그리고 저런 삶도 있구나, 또 저렇게 살아가는 모습도 있구나라는 것들을 배움으로써 하나님 안에서 자신들의 비전을 또 발견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주에) 한 번 금요일 오후에 귀가하여 다음 주 월요일 오후 7시까지 귀교합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방역 단계에 따라 3주간 학교 생활을 한 후 귀가한 경우도 있습니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2주에 한 번 귀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기숙사 생활로 인해 일반 공휴일에 쉬지 않고 수업을 하고 이제 명절 등의 연휴로 쉬기도 합니다. 여름 방학은 보통 성교 계절 학교를 마치고 8월에 4주간 정도이고, 겨울 방학은 12월 말에서 2월 말까지입니다. 겨울 방학 동안에는 중간에 겨울 학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등부는 1주간, 고등부는 2주간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등부의 경우에는 코로나 시대 이전에는 드라마 스쿨을 운영하였는데,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경하여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아침 7시 20분에 기상하여서 체조와 아침 식사를 하고 8시 40분까지 등교하여서 반별로 먼저 말씀 묵상과 나눔의 시간을 가집니다. 오전에 3시간 수업을 하고 이제 청소 후 점심 식사를 합니다. 오후에는 학년별로 2시간 내지 3시간의 수업을 하고 방과 후 자유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6시 저녁 식사 후 학교에 모두 모여서 학생들의 주제 발표 시간이 있습니다. 평소에 발표하는 훈련을 하기 위하여서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하여 준비하여 전교생 앞에서 발표하는 시간입니다. 또한 성경 읽기와 기도 시간을 가진 후 오후 9시 30분까지는 개인 자율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후 각 생활관으로 내려가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수요일에는 저녁 예배를 드리고 금요일에는 무료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각 생활반별로 섬기는 미전도 종족과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주일에는 예배와 생활반별로 모여서 말씀 묵상과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산속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분들이 헌신하여 세워지고 운영되어 온 일항학교가 이제는 산 위의 동네가 되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기독교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히 깨닫고 실천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그 믿음의 계보를 이어 하나님 나라의 차세대 일꾼을 세우는 참된 교육, 믿음의 교육,
소망의 교육, 사랑의 교육을 실현해내도록 많은 분들의 동력을 바라며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항학교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신편입생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중등부 7학년, 8학년, 9학년, 고등부 10학년 학생입니다. 자세한 접수 방법은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흙을 사랑하는 일항학교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